캄보디아 보이스피싱 45명 송환 사건. 2025년 10월 18일 새벽 2시 40분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 수갑찬 45명의 한국인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평균 나이 28.6세, 가장 어린 사람은 20살. 그들의 손에는 93억 원의 범죄, 110명의 인생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 190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송환 작전이었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캄보디아 콜센터 근무, 월 500만 원, 숙식 제공, 전화 상담만 하면 됩니다. 이들 중 29명은 지인 소개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고 8명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6명은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해외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다. 한국 사람들 상대로 상담만 하면 된다. 처음엔 정말 텔레마케팅인 줄 알았어요. 20대가 25명, 30대가 17명, 40대가 3명.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청년층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어떤 이는 가족의 빚 때문에, 어떤 이는 단순히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항공권은 조직이 끊어줬습니다. 공항까지 마중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그들을 중국인과 조선족 조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자는 말과 함께 검은 승합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프놈펜 상카 지역의 게스트하우스. 조직은 게스트하우스 9개를 임차해 철망과 펜스로 둘러쳤습니다. 숙소와 사무실이 한 건물에 있어 외부 접근이 통제됐고 외출 시에는 상부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휴대폰도 빼앗겼죠. 업무용으로 쓴다고 했지만 다시는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조직은 총책부 총책실장 팀장 팀원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위계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북원이라는 가명을 쓰는 40대 초반 조선족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시작해 캄보디아로 거점을 옮긴 인물입니다. 조직 내부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아이패드 수리, 명함 위조를 맡는 CS팀이 있었고 그 아래로 로맨스 스캠팀, 보이스피싱팀, 코인 투자 리딩팀, 공무원 사칭팀,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실행팀이 운영됐습니다. 첫날 교육을 받았어요. 대본을 외우고 역할극을 했죠.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연습했어요. 그때서야 알았죠. 이게 범죄라는 걸. 조직은 약 10만 200명 규모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과 태국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했습니다. 범죄 수법은 정교했습니다. 1점, 로맨스 스캠. 각종 SNS에 조건 만남 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입비, 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자 23명에게서 26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2점, 보이스피싱. 택배기사, 카드사 직원,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원격 조종으로 21명에게서 59억 원을 탈취했습니다. 3점, 코인 리딩방 사기. 월드코인이 곧 업비트에 상장된다는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하고 서울 강남에서 가짜 세미나를 열어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57명으로부터 4억 원을 챙겼습니다. 4점, 노쇼 사기. 교도소 납품을 빙자해 소상공인 9명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확인된 피해만 110건, 피해액 93억 원. 하지만 경찰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은 기본급 2,000달러에 범죄 수익의 8%를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실적이 좋은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조직 내부는 군대식 위계 질서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지각이나 근무태만 시 벌금이 부과됐고 외출 시 사진 인증 보고도 필수였습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텔레그램으로 이뤄졌습니다. 매일 실적을 보고해야 했어요. 목표액을 못 채우면 팀장한테 욕을 먹었죠.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못해? 너 나가고 싶어?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에게는 폭행이나 전기고문을 가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건의 증언에서는 더 끔찍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로 구타당하며 수갑에 묶인 채 생활했고 기절하면 얼굴에 물을 붓고
전기 충격을 가해 깨운 뒤 다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한 피해자는 2층 침대에 묻고 몽둥이로 때리고 전기 고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탈출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2층 화장실 창문으로 밧줄을 만들어서. 하지만 걸렸죠. 그 사람 다음날 얼굴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6월까지 푸놈펜 상카스에서 활동하다 단속이 시작되자 7월 1일 푸놈펜 삼라운 게스트하우스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조직은 계속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캄보디아 경찰이 푸놈펜 범죄단지를 급습했습니다. 한국 경찰과 국정원의 정보 협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59명이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총책 부검과 한국인 부총책 2명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신원은 모두 특정됐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송환 직전까지도 일부는 귀국을 거부하며 가구 공장에 아르바이트하러 왔다고 허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전세기 한 대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45명은 충남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등으로 분산됐습니다. 경찰 호송조만 190명이 투입됐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45명 전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후회한다. 다시는 캄보디아에 가지 않겠다. 돈 욕심이 문제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인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10명의 피해자, 93억 원의 피해. 어떤 사람은 평생 저축을 날렸고 어떤 사람은 대출까지 떠안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들을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 1차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폭행, 협박, 감금의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그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쉬운 돈은 없습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당부했습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낯선 사람이 접근해 금전거래를 요구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한 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쉬운 돈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섞인 돈이라면 그건 이미 범죄입니다. 시니어여 속지 마소.